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가족연구소에 있는 오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조사는 3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정익준 교수님께서 이제 한 4차례, 이번까지 5차례 조사를 맡아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 잠깐 이제 현장에 계신 아동복지 실천과 그런 이제 복지 강화를 위해서 잠깐 학교를 비우시게 되시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협의회에 계시는 배다솜 간사님께서도 많은 부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재은 연구원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협의회 이상현 회장님과 이하 임직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 개요입니다. 먼저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년 동안 이제 그룹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년, 12년, 14년, 17년, 20년, 그리고 이번 23년의 조사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이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내용은 그룹 운영 현황과 시설장님과 종사자의 현황, 그리고 우리 아동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사 내용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설장님께는 이제 그룹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았고 근무 현황은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여쭤보고 종사자 선생님들께도 비슷하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아동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래서 각각 조사에서 두 응답이 비슷한지 일치한지 이번 조사에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저번 실태조사와 조금 비슷하지만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변화는 또 어떠한지 조금 더 살펴보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이제 그룹홈 협의회의 회원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그래서 465개소의 배포를 한 결과 197개소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808명의 시설장님과 종사자, 아동청소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조사 시기가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서의 그런 조사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조사, 지자체에서 조사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실태조사보다는 회수율이 좀 낮은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다는 것에 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번에도 잘 참여를 해주시기를 또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개인 운영 비율이 한 78%였어요. 많은 부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8.4%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이제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반적인 추세로는 이제 개인 비율을 감소하고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공성 강화가 조금씩은 실현되고 있다라는 결과라고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룹홈 시설장님과 종사자님과 아동들일까 보면 이제 대도시에서 한 63.5%가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나머지 이제 기타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서 36.5%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주거 형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40% 이상으로 나타났어요. 과거에 비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소유 형태를 봤을 때 개인 소유가 31%였어요. 그런데 월세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소유는 아파트 소유가 높지만 이제 월세 비율이란 같이 높아지는 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은 주거 불안정성이 같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결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님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생활상에 어떤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순위로는 진로 자립, 2순위 정서 불안, 3순위 학습 부진. 1순위와 2순위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높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번 조사 대비 한 3년간의 조사 대비 정서 불안 문제가 좀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음으로써 또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룹홈 생활의 어려운 점을 또 시설장님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시설장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생활하시면서 직면한 문제로 눈에 보이는 문제들, 집단 생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인식을 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반면에 아이들은 집단 생활 스트레스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부모 친척 그리움 이렇게 나타났고요. 아동의 결과는 지금까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동에게 어려운 점으로 8위에는 자립진로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결과는 시설장님은 1위를 자립진로로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현재 당면한 문제를 조금 더 시급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AI가 그려준 시설장님이세요. 좀 너무 예쁘죠? 너무 아름답고 예, 제가 그룹홈 시설장님을 좀 그려줘 이렇게 AI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또 그려주었습니다. 즐거움도 함께 선사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설장님께서는 거의 뭐 81.2%로 여성 시설장님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연령은 이제 약 53세로 나타났고 이제 5, 60대 이상의 비율이 80%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젊은 시설장님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결과였습니다. 근무 경력, 시설장님의 근무 경력이 15년이었습니다. 사회복지 근무 경력이 15년이었고 현시에서 8.7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근무 경력이 12년이었거든요. 또 현시설 근무 경력은 5, 6년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 그대로 또 시설장님께서 그대로 종사하고 계시다는 결과를 또 보실 수 있겠고요. 급여와 근무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월평균 급여가 321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225만 원이었어요. 증가했지만 여전히 급여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일평균 근무 시간을 살펴본 결과 한 거의 13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셨고 그런데 지난번보다는 1시간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급여가 높아졌지만 근무 시간은 좀 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관련된 문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직무 만족도와 소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직무 만족도와 이직 의도가 직무 만족도는 증가하고 이직 의도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지금 당장 내가 이 일에 만족하고 있고 나 다른 데로 갈 생각이 없다라는 결과인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소진을 보시면은 증가했습니다. 소폭 증가했어요. 이러한 결과들을 봤을 때 임금 체계 개선이 조금 더 이루어져서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소진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결과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까 소진이 더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종사자 선생님들의 이제 특성을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44세였고 이제 4, 50대 비율이 62%였는데 이 비율 또한 저번 조사 결과보다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급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약 12%로 과거보다 하락했어요. 이 말은 즉슨 1급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선생님이 아닌 다른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그룹홈에 진입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결과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젊은 선생님들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예요. 이건 앞서 살펴본 결과와 대조를 해봤을 때 시설장님의 연령은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 선생님의 연령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와 종사자의 그 선생님 간의 연령 격차, 이런 것들,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룹홈 운영상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심이 필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종사자 선생님들의 근무 기간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아동 발달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신 선생님들과 아니면 또 가장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들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작년 결과랑 비교해보면 원래는 이제 1년 미만이라든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의 비율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 특성상 그럼에도 좀 3년 이상 비율이랑 1년 이상 3년 미만의 비율이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장님의 근속연수는 증가하지만 종사자의 근속연수는 좀 짧은 편일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가 계속 바뀌고 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주양육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또 적응의 시간, 불안,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여 근무 시간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250만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2020년에 비해서 좀 상승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일평균 근로시간을 생각했을 때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지 또 좋은 그런 전문 종사자분들이 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 만족도도 이제 시사장님과 비슷했어요. 직무 만족도는 증가하고 이직 의도는 하락하고, 그러나 소진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또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조사에서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동 청소년 특성인데요. 아이들의 성별은 한 54%가 남자 아동 청소년이 참여를 해주었고 평균 연령은 거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수준의 연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 전 학대 경험을 좀 살펴봤어요. 보호자의 구타로 인해서 경험이 있고 또 물리적 방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당장의 신체정서 문제에도 영향을 주지만 나중에 성인이가 됐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룹홈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잘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러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생활 만족도예요. 2020년에는 3.55점이었지만 이번엔 조금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조사 시기 자체가 2020년은 코로나였기 때문에 격리되고 좀 뭔가 이제 그룹홈 내에서 좀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상승된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생활의 어려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순위는 집단생활 스트레스로 나타났거든요. 그룹홈의 특성상 어쩔 수는 없지만 저도 아이들을 키웁니다, 집에서.
근데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요. 언니 때문에, 동생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당장 집단생활 스트레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꼭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도와주고 해결해줘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장님과 종사자 선생님들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정서적인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살펴봤을 때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낮을수록 또 그룹은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행복감 같은 경우는 그룹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이들이 나름 안정을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전에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에 우리가 안주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결국은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목표가 있는데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또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조금 부정적인 변수는 뭐가 있었을까? 그런 결과 이제 연령이 낮을수록 불안도가 좀 높았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룹은 거주 기간이 그런데 길수록 그런 불안도는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또 따뜻한 시사장님의 종사장 선생님들의 그런 이해와 또 사랑으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격성 같은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출 경험이 낮을수록 연락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락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낮아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낙인감 같은 경우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소했고요. 사회적 위축도 연령은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소했습니다. 비행은 이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고 가출 경험은 낮을수록 비행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낙인감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우울이나 공격성 그렇게 높은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 조사와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본 지표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결과는 없었지만 행복감이 그래도 높은 편이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좀 마음이 안도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성숙도가 비교적 그래도 높은 결과로 나왔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이제 그룹홈을 나중에 떠나면서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저번 조사랑 결과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520개소 중에서 197개소만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수치가 다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전수조사가 너무너무 필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든지 다른 관련 유관기관에다가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회의를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이 되고 있는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또 궁금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결핍 지수를 한번 처음으로 살펴봤어요. 인식 차이를. 그래서 이제 결핍 지수는 이제 식사나 생활, 학교, 교육 전반적인 부분에서 시설장님과 아동 인식 차이를 살펴봤는데 아이들이 학교 숙제나 독서 공간이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나이 수준에 맞는 책이 집에 있는가에 대해서 시설장님보다 아이들이 느끼는 결핍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시설장님께서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는 책을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간과 아동과의 인식 간의 응답 일치를 좀 조사를 했는데요. 공격성과 비행 정도에 대해서는
종사자 선생님들이 아동보다 조금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종사자가 아동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은 학교 적응이나 학교 성적이었습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나는 학교 정도 잘하고 있고 학업 성적도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들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고 하신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종사자 선생님과 아동과의 발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관심, 세밀한 관찰 이런 것들, 세밀한 소통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식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시설장님과 종사자분들은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잘 케어하고 잘 양육할 수 있으려면 이 인식 차이,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동 청소년이 인식한 문제를 좀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최선의 그런 이익 실현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욕구가 어떠한지 그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잘 파악하는 게 기반이 되어야 되고, 인식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과 부모, 그 종사자, 또 시설장님까지 삼각 측정을 통해서, 이 말은 뭐냐면 같이 문제를 욕구를 파악하고 인식하고 그 과정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인데요. 서울 및 수도권에서 47%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세 비중은 증가했어요.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불안정성과 또 선생님들의 일자리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주거지원 정책의 확대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뭐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에게 우선순위가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역이기 때문에 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지 우선순위가 조금 먼저 할당이 돼서 안정적인 주거 정책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뭐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저금리 대출 뭐 이런 내용들은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근시일 내에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 같이 좀 모여서 맞대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돼서 뭐 LH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관계자분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시설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 중 하나였고, 아이들은 8순위, 전체 12개의 조사 지표 중에서 8순위로 조사되었던 항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책적 변화로 인해서 조금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실질적인 자립 역량 강화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기술이라든지 이런 되게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제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는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스트롱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 성향과 매칭해서 비교 분석해주는 결과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내가 좀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자립지원 전담요원 같은 경우도 전국의 이제 다른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룹홈은 이제 그 특성상 같이 생활하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전국 그 그룹홈마다 배치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 협의회라든지 권역별로 이렇게 마련이 되면 좋은데 이게 왜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문제라든지 좀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육시설에 있는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파송을 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가적 관계 강화인데요. 이게 좀 제가 살펴보면서 되게 조금 마음이 안 좋았던 결과였는데 그룹홈에 찾아가거나 연락하고 지내는 부모의 친척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로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새엄마, 새아빠, 삼촌, 고모와의 연락 빈도가 증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원가정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나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시사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울이나 정서의 조금 수치가 높아진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이제 그룹 입소 후에 학교나 학원에서 경험했던 게 조금 두드러진 결과였는데요. 따돌림이나 뒷담화 이런 피해 비율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 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제 그룹홈 내부에서는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조금 더 민감하게 이제 상담도 하시고 관찰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외 아동 보호체계 배치 자율권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듣고 또 보고 읽고 해서 알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호체계에 배치될 때 사실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그 현장 상황에 맞게 그냥 맞게 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지자체나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가 발표됐어요. 대규모 양육실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룹 부모로 가서 생활한 경험을 비교해보고 그 아이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좀 가정적인 그룹 홈으로 가보니까 되게 내 방을 가지고 내 친구, 뭐 내 책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간이 독립적으로 사용을 해서 너무 좋았다. 그런데 조금 나는 그래도 떠들썩하게 부대끼면서 지내는 게 더 좋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 성향과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아이들이 편안함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호체계 배치 시에 아동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 어떤 의견, 어떻게 존중을 할 수 있을까,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가장 시급하게 조금 고려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 이 사진도 여기 보시면 너무 아름다우시죠? 제가 AI한테 이것도 부탁했어요. 우리 그룹홈 선생님들, 종사자 선생님들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너무너무 다 아름다운데 80%가 여성 종사자라고 했더니 다 여성 종사자만 그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종사자의 소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제가 요즘 최근 되게 많이 보고 있는 논문 중에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양육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종사자의 경험을 담은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건강하게 발달을 시켜주고 싶고 양육하고 싶고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룹홈이나 양육시설에 왔지만 내가 이게 빨래를 하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고 이게 맞는가? 약간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라는 그런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싶은 그 과정을 보고 싶은 선생님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 어떤 지원과 노력이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런 거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종사 선생님도 너무 바쁘시고 또 아이들 생활 돌보 또 여러 가지 자원, 뭐 펀딩 이런 진짜 다중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연구들이 축적이 돼서 세상에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고 많이 대중에 알려져서 좀 선생님들께서 소진을 낮출 수 있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또 안정적으로 선생님들과 생활할 수 있거든요. 주양육자라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주양육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우리 아이들은 잠자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끝까지 안 주무시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